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당의 진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돼 왔죠. 정리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구성을 하느냐 이 문제였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주도로 당 지도부가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이 전하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비대위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는 건지 자, 이분 연결해서 한번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임명진 목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목사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남기셨지만 그 뒤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비대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6번째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병준 씨가 7번째.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나오면 8번째가 되겠는데요. 예. 이게 비대위원회, 이게 참, 이게 미래통합당의 이게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헌뜻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 체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제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김종인 씨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위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거를 누구 희생양을 데려다가 덮어씌워서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리고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다. 사실은 이게 자기네 당의 문제면 싫으나 조나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자생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밖에서 들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혁신을 하고 나간다. 그게 계속이 되느냐? 안 그래요. 저도 가가지고 당명도 바꿔보고 인적 쇄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그 일, 국회의원 3사람을 제가 3년 당원권 정지를 했어요. 네. 서청은 또 최경환 윤상현 씨는 네, 맞아요. 1년간 했습니다마는 예. 제가 나오니까 도로 복당시켰어요. 그러면 그게 비대위원장이 가서 욕만 잔뜩 먹고 나와가지고서 뭐하냐 이거예요. 도라미 탑을 되는 거거든요. 밖에서 누가 들어가서 해준다. 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60년 된 정당이에요. 예. 60년 된 정당이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 그건 자기들 면피를 하는 일이고 그러는 한은 이 당은 한 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비대위원장을 제가 꼭 배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이 무너질 때 가가지고 어떻든 추스려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까지가 제 임무다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 자기들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내부에서 누군가 욕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목사님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측에서는 임기를 보장해 달라. 그것도 길게. 그러면 뭐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통합당 안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는 김종인 같은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있으면 좀 수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목소리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 시켜서 종신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분도 언젠가는 그만두셔야 될 뿐인데 그러면은 그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유지된 당이 그분 그만두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생력을 갖춰야 돼요. 네.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를 그러니까 나는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구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서 영남, 다선, 중진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돼요. 예. 물러나고 예. 그리고서는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앞장 세우는 그런 인적 쇄신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이 체제가 오래 가는 거지. 예. 만약 김종인 씨가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예. 김종인 씨 나가면 도로함이 답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엊그저께 아니, 저희가 김세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세연 의원도 830 세대라고 해서 예. 80년대 태어난 지금의 30대, 그러니까 대학교 학번으로 치면 공공학번 세대가 오히려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럼 같은 의견이시네요, 목사님도? 김세연 의원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당을 욕을 하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네. 자기 아버지, 자기 장인, 자기까지를 합하면 13선인가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이 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없어져야 된다고는 당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고 예. 자기들 내부에서 모여가지고서 결정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해야 이게 자생력이 생기고 이 예. 결정이 오래가고 예. 체질을 바꾸는 일이지 밖에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아시는 대로 비대위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의욱 비대위원도 실패했다. 인명진 비대위원회도 실패했다. 김병진 비대위원회도 실패했다. 아니 실패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예. 왜 또 비대위원회를 만드냐고요? 예. 저는 김종인 씨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분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가시고 뭐 과거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당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권을 쥐었다든지 네. 대권 후보가 됐다든지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지. 아마 이분 가셔서 또 혹시 이게 봉변당하시는 거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네. 보시네요, 목사님. 그러면. 그럼요. 비관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 이 사람들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는 꼼수예요. 밖에서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비대위 만든다는 거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예. 당을 수습하고요. 네.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제가 100일 딱 걸렸거든요. 예.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먼저 떠나나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또 신재철 씨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 예? 예. 당이 이제 할 만하니까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또. 예. 또 비대위원회 또 만드는 거고요. 김병준 씨도 나중엔 밀려나다시피 해서 떠났거든요. 예. 위기 모면용이지 이게 예. 제대로 혁신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좀 각도를 바꿔서 지금 혁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혁신의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혁신이라는 건 딱 한 가지죠. 예. 예? 무슨 지금 정강정책을 또 바꾸겠습니까?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지금 당권에 대한 혁신밖에 없고 당을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새 판을 짠다는 거는 좀 대개 의견이 모아진 거는 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는 옛날식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영남 다선 중심의 이런 새 판을 이런 것 당을 그렇게 조직해서는 안 된다. 네. 새로운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나와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새 판을 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밖에서 누가 들어가서 그런 새 판을 짜준다.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새 판을 짜더라도 자기들이 새 판을 짜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낮으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각가장의 그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또 저는 당권 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밖에서 자꾸 그 밖으로 싸움한다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들끼리 당권 싸움도 하고 당권 투쟁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내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당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지금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김태호 같이 무소속 당선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하냐도 또 논란거리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주 고질적인 게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네. 한석이라도 더 아쉬우니까 탈당하고 나갔던 탈당이라는 게 해당 행위거든요. 네. 네?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은요. 네. 그 당에 공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당선됐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뭐 필요하면 탈당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칙을 세워가지고 예. 탈당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지 왜 또 들어갑니까?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뭐 의석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왜 또 그런 사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네. 이거는 예.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번 선거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복당 없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부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황 대표가 조금 부르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1년 전에 이분이 이제 당대표를 될 때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요. 예. 선거를 한 번도 자기 생전에 치러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무원만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나는 그런 자리를 역할을 사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당도 당대표를 뽑을 때 예. 선거를 치를 당대표를 뽑아야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가. 저는 그때부터 이번 선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예. 네? 예. 저 목사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공천 구면 초기 때 그때 이제 전직 대표들 모아서 한번 그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공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 그때 그렇습니다. 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을 대권의 뜻을 가진 사람이 공천을 하면은요. 네. 합천이 되기 쉬운 거거든요. 예. 사실은 공천은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물론 공천위원회도 늦게 구성을 했고요. 아니 공천위원 구성 자체도 아니 당이 망해야 이 당은 뭐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말한 사람이 공천위원이 됐으니 그런 사람이 공천을 했으면 당이 없어지도록 공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또 공천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3년 동안 풍천노소 그러면서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조롱도 하고 많은 비난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해서 당을 3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 경선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내리꽂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진 것도요. 미래통합당이 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 있는 당원들이 정말로 당을 위해서 당이 공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알겠습니다. 선거를 지원했는가? 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요.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